명나라는 주원장이 세운 중국의 통일 왕조입니다. 주원장이 1358년에 응천부 현재의 강소성 남경시에서 즉위하고 국호를 명이라 하였습니다. 1421년에 영락제가 북경으로 천도하였다. 1644년에 이자성의 농민군, 즉 대순군 이북경에 진입할 때 숭정제가 자살하여 멸망하였습니다. 12세대 동안 16명의 황제 277년간 존속하였습니다. 원말에 홍건궁 등농민의 봉기가 폭발하였다. 주원장은 풍구경 형제, 이선장, 도안, 유기 등의 지식인과 서달, 상우춘, 탕화 등 명장을 등용하여 세력을 넓혔습니다. 주원장은 1356년에 집경로, 현재의 강소성, 남경시를 점령하고 1364년에 오왕을 자칭하였습니다. 1358년 정원의 주원장은 응천부, 현재의 강소성 남경시에서 즉위하고 국호를 명이라 하고 염호를 홍무라 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명군이 월나라의 수도 대도, 북경을 점령하고 서부, 사천성, 운남성 등지를 평정하여 전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주원장은 건국 후에 처음에는 원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았으나 1380년에 호유용의 올사 사건이 발생한 후 중서성과 승성을 폐지하고 육부를 황제에 직속시켰습니다. 같은 해 대도독부를 전, 후, 좌, 중, 우오분도독부를 나누어 전국의 위소를 나누어 지휘하고 병부와 권력을 나누었습니다. 병부는 출병의 명령을 담당하였고 오군도독부는 통병의 권리를 맡았습니다. 지방에 처음에 행중서성 혹은 중소분성을 설치하여 평장 정사가 성에, 군사, 재판, 경제 등 사무를 관장하여 권력이 컸습니다. 1376년에 행중서성을 승성포정사사로 바꾸어 제영안찰사사, 도지사사와 함께 민정, 재정, 형법, 군사를 나누어 맡았습니다. 명나라 과거와 학교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는 부주연학과 국자학으로 나눕니다. 국자학은 후에 국자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부주연학의 학생은 생원, 국자학의 학생은 감생이라 하였다. 부주연학의 생원은 국자학에 들어가 독서하여 시험에 합격한 후 거인, 진사,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1370년에 처음 실시하였으나 1373년에 폐지되었다가 홍묘 18년에 다시 실시되었습니다. 명나라의 군사제도로 위소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개 5600인을 1위, 1120인을 1천호소, 112인을 100호소로 편제하였다. 전국 각지에는 2-300만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사는 따로 호족에 편입되어 군호라 칭하였습니다. 군호는 정군을 내고 방어와 흉종에 필요한 정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태조는 1383년에 금의회를 설치하고 법정과 감옥을 두어 각종 혹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조정 안에서 정장을 두어 황제의 뜻에 저촉된 권한을 처벌하였습니다. 영락년간 후에 황견이 지휘하는 특무기관 동창을 두어 금의위와 함께 창위라 불렀다. 후에 서창, 내행청을 두어 국민 백관을 정탐하여 이전에 없던 전제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1371년에 부옅광책을, 1388년에 어림도책을 만들어 백성을 통제하고 조세와 요역을 징수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명나라는 이갑제와 관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명태조가 1399년에 죽고 황태손 주윤문이 즉위하였습니다. 검문제는 대신 제태, 황자징 등과 각제, 왕으로 봉한 숙부들을 숙청했습니다. 북평의 주둔함 연왕 주체는 1399년에 정난을 명분으로 기병하여 4년의 전쟁을 거쳐 남경을 함락한 후 제위를 탈취하였습니다. 영락제는 1241년에 정식으로 북경으로 천도했습니다. 1410년부터 1424년까지 명성조 영락제는 5차례 침정하여 몽골의 타타르부와 오이라타부 세력의 타격을 주어 북변을 안정시켰습니다. 영락제는 군대를 보내 1407년에 베트남을 정복하고 교지포정사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베트남인이 독립하여 1427년에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고 교지포정사사를 폐지하였다. 또 영락제는 신복한 관 정화에게 7차례에 걸쳐 인도양을 항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정화의 남해함정이라 합니다.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정화는 연인원 27,000명을 통솔하여 18만 5천 킬로미터의 장거리를 항해하였습니다. 영락제 이후 영종 시기부터 명은 쇠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정초년 사회와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세를 경감하고 환관을 언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민전의 침탈을 막았습니다. 가정중앙 동남 연해 왜구의 침입이 심하고 북변에는 몽골의 군사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를 분노나무라고 합니다. 장거정이 1572년에 수보에 임명되어 군사, 정치, 경제 등 방면에서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전인 1571년에 장거정은 몽골 다얀산과 협정을 맺자 참아웃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보가 된 후 장거정은 척계광과 이성량 등을 기용하여 계문과 요동 변방을 안정시켜 20-30년간 명은 몽골과 큰 전쟁이 없어 북방이 안정되었습니다. 장거정은 인사고과를 엄격히 실시하고 용언을 없앴으며 인재를 발탁하였습니다. 또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력 원량 고성법을 실시하여 정령이 빨리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장거정 사후 개혁은 기득권의 반발로 대부분 폐지되고 토지 겸경과 세금 징수가 늘어났습니다. 만력 후기 후동과의 전쟁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요양이라는 전부를 늘리고 농민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소양, 영양을 부과하였습니다. 사명은 해마다 2천여만 롱에 달했고 관리들은 화물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도시의 상공업 착취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신종이 만력 24년부터 광감세사를 파견하여 광세와 상세를 징수하게 하였으나 수탈이 심하여 도시민변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고용상, 장원충, 이자성 등이 각지에서 봉기하였습니다. 이자성이 1643년에 양양에서 신순영으로 즉위하고 정권을 세웠습니다. 1644년 정원의 이자성이 서안에서 국호를 대순, 염호를 영창이라 하였습니다. 2월 대순군이 하남을 거쳐 산사로 침입하고 태원에서 두 갈리로 나누어 북경으로 진격하여 3월 19일에 북경을 점령하였습니다. 숭정제가 매산, 현재의 북경시 경산에서 자살하니 명이 망하였습니다. 명나라도 역사 편찬 기관인 국사원을 설치하고 수찬, 편수, 검토 등의 관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사 편찬을 시작으로 실록 등을 편찬했습니다. 명나라는 자기 왕조의 국사를 편찬하지 못하고 황제의 실록을 편찬했습니다. 명태조부터 희종까지 13조, 조는 황제를 가리키는 수사입니다. 실록이 존재합니다. 명실록은 초본이 세상에 전해진 덕분에 현재 3천여 권 1600여만 자가 남아있으며 영인하여 출판하여 학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황제 숭정제만 실록이 없었으나 후세 사람들이 자료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명서는 청나라 초기 만주족과 청나라의 불리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명실록은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명나라 역사 연구자들이 명실록을 매우 중시합니다. 지방지가 편찬되었습니다. 장국감의 중국 고방지고의 기록에 따르면 원나라의 이전 지방지 총수가 약 2천여 종인데 비해 명나라 때 3천종 이상이 편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사라졌지만 현재 1000종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명나라 때 나라에서 편찬한 광찬사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 저술인 사창이 많았습니다. 가유기의 송사신편, 왕유검의 송사기, 왕수의 송사제, 서른기의 송원통감, 왕종목의 송원통감, 상노의 자칙통감 경목소편, 진방섬의 송사기사 본말과 원사기사 본말, 왕기의 속문암통고 등의 대표적인 이전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명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담천의 국각, 등은적의 황명서, 하교원의 명산장, 주국정의 황명사계, 이지의 속장서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왕세정의 엄선당별집, 초궁의 국사음직목과 옥당총어, 심덕부의 만려과 객편, 주국정의 용담소품, 사조제의 오잡조 등 역사의 이야기 기록이 많습니다. 이를 폐서잡설이라고 폄하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중국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한서의 예문지에도 이런 기록을 남긴 자들을 소설가라고 분류하고 소설가의 갈래는 대개 폐관에서 나왔으며 거리에서 담론하고 길에서 듣고 말하는 작가 지은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수소경적지에도 소설이란 거리의 담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명나라 때의 문인과 학사, 가난한 선비, 유학자들이 전해오는 이야기를 망라하고 사실마다 반드시 기록하여 폐사잡기는 그 종류가 번다하였습니다. 명말의 문장가이자 사학자인 장태가 명일대에 국사는 진실성을 잃었고 가사는 객관성을 잃었고 야사는 억측하는 바가 많았으니 280년 동안 이 모두가 하나의 속임의 세계였다. 라고 혹평했습니다. 청나라 초기의 관리이자 학자인 서권학도 태조는 다스림이 엄하였지만 살인함에 있어서는 그 자를 나타내 지적하여 함추려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실록은 숨기고 꺼림이 너무 지나치고 야사 또한 속이고 험뜨더 진실을 잃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책의 사심이 게재되고 날조가 많으며 가볍게 들어 착오가 많고 괴이함을 좋아하여 황당함이 많은 결점이 있으나 비록 작은 돌이라도 반드시 볼만한 것이 있으니 진귀한 자료가 많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명나라 때 활동했던 학자 가운데 비양명 학자이며 주작에 반대했던 양신이 주목할 만합니다. 양신은 1488년에 태어나 1559년에 죽었습니다. 자는 용수, 호는 월계, 승암 또는 일사시, 박산산일, 동천진일, 전남수사, 금마벽계로병 등입니다. 사찬성 신도연, 현재의 사찬성 성도시 신도구, 사람입니다. 선조의 봉제기 여름, 현재의 강서성 기란시, 이며 동각대학사 양정화의 아들입니다. 명대 문학가, 학자, 관리이며 명대에 재능 있는 세 사람 중 으뜸입니다. 1511년에 과거 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여 한림돈 수찬에 임명되어 무종실록 편찬에 참여했습니다. 1524년에 대례 사건 때 세종 가정제의 노여움을 사서 파면되어 운남성 영창위로 수자리하러 갔습니다. 결국 운남성 영창위에서 죽었습니다. 목종 때 광록시 소경으로 추중되었고 희종 때 문헌이란 시호를 받았습니다. 경전, 역사책, 지방지, 창문지리, 금석서화, 음악희극 등 400여 종의 저서가 있지만 많이 사라졌고 후세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모아 승암집을 편찬했습니다. 양씨는 주의소는 송나라의 학자와 문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모든 예설을 번복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고자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명나라에서 유일하게 고증하려고 했던 학자였습니다. 양씨는 구당서가 신당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 최초의 논자입니다. 신당서는 송나라 때의 유명한 문인이 편찬했지만 문장으로 보면 이름 없는 인물이 저술한 구당서보다도 나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증거로 현종 때 재상이었던 요승의 십서를 예로 들어 구당서와 신당서의 문장을 비교한 것입니다. 송사는 다수인이 편찬에 참여하여 여러 모순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또 야사를 불신한 태도는 왕세정보다 앞섰습니다. 양신이 후세에 영향을 준 것이 문심조룡과 사통에 관한 언급입니다. 양신은 문심조룡을 비평하였습니다. 만력 이후 평점본이 유행했으며 양신이 문심조룡의 평점본을 출판하면서 성행하였습니다. 양신의 연구 방법이 훗날 고현무와 같은 훌륭한 학자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밖에 초경이 말려 연간의 국사를 편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그 원고본이 국사경적지에 남아 있습니다. 이 국사경적지는 목록학에서 정초 이후 주목할 만한 저서이니다. 사고전서 총목 제요에서 이 책의 결점만을 공격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 책이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초경의 저서가 우수한 점은 수서경적제에서 끝나고 구당서 이래 단절되었던 각 부분에서 즉 총서를 부활한 점이다. 또 이 책의 프록에서 한서 예문제, 수서경적제, 신당서 예문제, 당사고서목, 송서 예문제, 승문총록, 통지의 예문야, 군지 독서지, 문암통고의 경적고 등의 분류에서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그가 고칭 분류를 기록하였다. 그의 작업은 정초의 통지의 교수량을 계승한 것과 같습니다. 명나라 때 금석학자의 수가 적었습니다. 양신이 금석문을 저술하여 3대와 지난시대 금석문을 가장 많이 수록하였으며 비문의 전문을 채록했습니다. 이밖에 도목의 금해림 낙수문권이 있습니다. 이 책의 비문의 전문을 기록하고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였습니다. 예속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당시에 새로운 탁본에 의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명나라 때의 가장 완벽한 금석 저술이다. 일부 지방에 한정되지만 조함의 성물준하가 관중, 즉 섬서 지방의 비문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은 비문의 본문을 기록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기록했습니다. 비석의 본문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재력의 부족이라고 신인했습니다. 조함과 같은 관중 사람이 정리한 책으로 곽종창의 금석사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명나라의 역사학은 송나라보다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사상은 갇혔고 역사 편찬 방법도 이전 시대를 답습하여 혁신이 없었으므로 명나라 때 출판한 역사서 가운데 스스로 방도를 개척할 수 없었고 자신의 독창성 있는 역사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명나라 초기에 처음으로 편찬한 사서가 원사입니다. 원사는 송렴과 왕위가 태조 주원장의 명령을 받들어 편찬한 몽골, 즉 원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기전체 사서입니다. 송렴은 1310년에 태어나 1381년에 죽었습니다. 첫 이름은 수, 자는 경감, 호는 잠개이며 벼로는 용문자, 현징둔수 등입니다.
선조의 본적이 금화부 잠그현이며 후에 금화부 포광현, 현재 절강성 포광현으로 옮겼습니다. 원말 명초의 유명한 관료, 문학자, 역사가, 사상가입니다. 학자는 그를 태사공 또는 송용문이라 불렀습니다. 송렴은 어려서 병이 많고 집안이 비난하였지만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신동이라는 영예가 있었습니다. 원나라 말기에 조정의 부름을 거절하였고 명나라 초기에 주원장의 초빙에 영하였고 오경의 스승이라고 존칭되었고 태자 주표에 비해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1369년에 명령을 받들어 원사를 편찬했습니다. 벼슬은 한리막 사승지, 지제고에 이르렀으며 당시 조정의 예일은 대부분 그가 제정했습니다. 1377년에 연로하여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후에 장손 송신이 호유용의 모발 사건에 연루되어 무주로 유배되었다가 도중에 기주에서 72세의 나이에 죽었다. 무종대 문헌이라는 시호를 추증되어 송문헌이라고도 불립니다. 원사는 210권, 본기 47권, 지 58권, 표 8권, 열전 97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명태조 주원정이 1358년에 명령을 내려 원사 1편찬하였습니다. 편찬 목적이 원나라의 멸망을 공식화하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당시 원나라 순제, 즉 몽골 제국의 토곤 테무르가 수도인데도 현재 북경시에서 상도로 도망갔다가 명나라 군대에 쫓겨 응창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 극십 굿등기, 서체련하기로 섭측로 달아났습니다. 토곤 테무르가 응창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황태자 아라시리다라가 옛 수도 카라코름에서 대칸으로 즉위했고 중국 본토 수복을 시도했습니다. 몽골 고원으로 쫓겨난 후 중국에서 몽골 제국을 부근이라고 표기합니다. 아유치리다라가 1378년에 죽고 아들 투구스 테무르가 카라코룸에서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1387년에 잘라이르부 무칼리 국왕의 자손이 나가추가 이끄는 20만 대군이 명나라 군대에 투항했습니다. 쿠구스 테무르가 나가추와 연합하여 명나라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 동몰골의 부이르 호수 부근에 와 있었습니다. 나가추의 항복으로 쿠구스 테무르의 정보를 파악한 명태조 주원장은 장군 남옥이 지휘하는 명나라 군대를 보내 1388년에 부이르 호수에서 투구스 테무르의 몽골군을 구멸시켰습니다. 도망가던 투구스 테무르가 몽골 고원의 톨라강, 톨강이라고도 합니다. 부근에서 아리크 부케의 후손인 예수데르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로써 쿠빌라이 직계의 대칸 계승이 끊어졌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이때 부건이 멸망했다고 주장하고 이후 몽골 고원의 명나라 문서와 사서에 달달이라 표기된 타타르와 와라로 표기된 오이라트가 동서로 양분되어 대립했습니다. 서쪽의 오이라트의 지배자 에센이 동몽골을 통합한 후 명나라를 공격하여 토목보에서 명나라 영종을 사로잡고 북경을 포위하기도 했습니다. 15세기에 칭기스칸의 직계를 자칭하는 다얌칸이 등장하여 동몽골을 통일하고 오이라트를 토벌하여 칭기스칸 일족의 권위를 강화했습니다. 다얌칸 사후 알탄 칸이 다시 몽골 고원을 통일하고 1550년 고북구를 거쳐 북경성을 8일 동안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를 경술의 변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칭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 즉 몽골어로 옌케 몽골르스는 명사에서 순제로 표기하는 토검 테무르나 그의 아들 시기에 망한 것이 아니라 1635년 후금 훗날에 청나라에게 패해 공식적으로 멸망할 때까지 계속 존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원장은 몽골 제국의 수도 대도를 점령하고 승제를 중국 본토에서 내쫓은 후에 원나라가 망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원사는 원나라의 멸망이라는 선언에 못 박기 위해 추진한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멸망한 이전 왕조의 역사책을 편찬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명나라가 이전 왕조인 원나라의 역사책을 편찬하는 행위 자체가 원나라가 망했음을 공식화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사와 세계사 교과서, 학술적인 중국사 개설서에서도 수도 대원에서 쫓겨난 후 북원이라 부르고 오래지 않아 북원조차 망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몽골 제국의 힘이 약화되었지만 17세기까지 존속했으므로 중국 본토에서 쫓겨난 후에 몽골의 역사를 왜곡한 명나라의 관문서와 실록, 명사 기록을 토대로 잘못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 17세기까지 존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중국 중심 역사의 한계이자 폐해입니다.
명태조 때 서달이 얻은 원 13조 실록과 영종 때 편찬한 인종실록과 후비 공신일전, 순제 때 편찬한 실록과 후비 공신전, 경세대전, 대일통지 등을 바탕으로 원사를 편찬했습니다. 모두 두 차례에 걸쳐 편찬 작업을 벌였습니다. 1차는 1369년에 저승상 이선장이 감수가 되고 송론과 왕이가 총재가 되었으며 조운 등이 찬수가 되어 남경 청계사에 국을 열고 편사하여 188일 후에 159건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차로 1370년에 다시 사국을 열어 조운 이외 주우증 찬수 14인을 별도로 참가시켜 143일 후에 53건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두 책을 합하여 봉기, 지, 표, 열전으로 나누어 모두 210권이 되었습니다. 원나라가 요사, 금사, 송사를 편찬한 관례를 본받아 봉기는 양항사, 지는 송사, 표는 명음사, 열전은 역대사를 참조하여 집필했습니다. 이는 모두 논착한 것이 아닌 사실 그대로 쓴 직서였다고 합니다. 원사는 빨리 완성되어 풍부한 연사료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만드는 데 시간이 촉박하였고 여러 사람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대 학자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주로 자료를 얻을 때마다 초록하여 앞뒤에 중복되어서 삭제할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양자를 서로 대조하여 차이를 교정하지 못하여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봉기에는 한 사건이 2번 기록되었고 열전에는 한 사람이 2개의 월전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람, 몽골인이나 생목인 이름이 달리 음명되었습니다. 안독의 문장을 그대로 베껴서 학어서와 제사지에는 경참정, 전사도, 학참정 등 성과 벼슬로 표기된 관침이 보이지만 해당 인물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암독에 근거하여 재성형표를 편찬했기 때문에 관함을 삭제하고 교정하지 않아 성은 있으나 이름은 없었습니다. 열전은 신도비와 류지명을 참조하여 베꼈기 때문에 취하고 버릴 것이 합당하지 못합니다. 기년의 간제를 바꾸어 적을 때 한 갑자 60년을 잘못 계산한 경우도 보입니다. 사료 중에 구체적인 묘가 없는 형제를 고칠 때 오류가 생겼습니다.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대와 원조 몽골인의 제도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송의 각주는 별도의 군호와 분명히 있었는데 지리주는 연액을 서술할 때 어떤 주가 어떤 군 또는 군으로 바뀌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대 전대유는 원사를 편찬한 사람은 모두 민간의 유학자들로 장고를 알지 못해 오류가 많았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너무 졸속으로 완성에 번잡하고 사실에 누락이 있고 원조비사, 성무친정록 등 귀중한 사료를 원사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의 강역이 넓어 중국 경례에 대한 것만 상세합니다. 이것은 명태조의 엄격함과 몽골인 무시에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도 역사를 연구하는 사료로 보면 원사는 다른 정사 사료보다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첫째, 원때의 13조, 13명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실록과 경세대전은 이미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부 내용은 원사에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원사의 봉기와 지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본기는 전체의 1/4를 차지하며 문종기는 대부분 1년의 기록이 한 건입니다. 원사는 정라에 합당하지 않고 삭제할 부분을 알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료를 보존하는 작용을 하였습니다. 열전의 일부는 원래 사관의 자료가 못했기 때문에 몽골 명치는 왕왕 자료가 부족하여 열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승상은 재상현표에 59인이 보이지만 열전이 있는 사람은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태조의 아우들과 아들들은 각각 사람마다 열전이 있지만 태종 우구대의 이하우의 황자 가운데 열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전에 보이는 몽골, 생목인을 보면 그중 절반 이하는 참고할 별도의 사료가 없어서 후세의 당시의 영향력이 큰 일부 역사 인물들의 사적은 원사를 통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찬수전은 역사 편찬의 관리를 위하여 불사처럼 유학자들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실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원때의 중요한 사회 내용의 사실을 반영합니다. 이외에 지리지에는 하천의 원류, 서북지, 베트남 군용 등의 항목이 있고 제사지에는 국속 구례가 붙어 있으며 식하지에는 세사 한 권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원대의 실상에 근거하여 중요한 사료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책이 완성된 지 오래지 않아 주가 원사 습류를 지었고 해진이 원사정후를 만들었습니다. 해진은 명령을 받아 개수하였습니다. 청조 이후 끊임없이 원사를 증수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소원평의 원사유편, 위원의 원사싱편, 중념의 원서, 가소민의 신원사,
독일의 몽오라사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은 원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원사는 1370년 겨울에 완성되었다. 가정연간의 남경국자감에서 홍무영견의 옛 판본을 이용하여 다시 인쇄하였으며 파괴된 판은 새로 보충하여 만들었으니 남간본이라 합니다. 1935년 성무인서관에서 출판한 백납본 원사는 99권으로 남아있는 홍무본과 남간본을 합하여 영인한 것인데 그 중에 착오가 있습니다. 1976년에 중화서국에서 원사표정교감본을 출판했는데 백납본을 저본으로 하여 북경도 서관소장 원사와 북경대학도서관 소장 144건의 장결, 홍무본과 기타 판본을 교감하였습니다. 본서, 상호교감 이외에 관련 사료를 참조하여 교감하였고 옛 서남의 교정 성과를 흡수하여 이전보다 좋은 판본입니다. 원사 편찬 이후 벌어진 대규모 편찬 사업이 영락대전의 편찬입니다. 조카 권문제를 제거한 내전인 정난의 편에서 승리한 영락제가 영락온년의 해진 등에게 명령하여 편찬했습니다. 모두 22,211권, 범예목록 60권, 11,905책, 약 3억 7천여 만자로 구성된 백과사전이었습니다. 편집, 교정, 필사, 건점 작업에 3,000명 동원하였습니다. 7,000-8,000 종의 고금, 도서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고 송나라와 원나라 이전 후세에 없어진 서적을 보존하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문엄대성이었으나 학자들을 모아 재편찬하여 1407년 중수문엄대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영락제가 영락대전으로 책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의문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고 의문과 뜻풀이에 대해 상세한 줄을 달았던 유서입니다. 일종의 한자 사전이며 해당 글자의 전서, 예서, 진서, 행서, 초서 등도 기록했습니다. 해당 글자로 만들어진 성어다 전고, 문학과 사학의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예컨대 청문지는 하늘, 청자에서 서술했습니다. 처음에 그 사본 일부를 만들었으나 가정연간과 윤경연간 사이에 다시 일부의 사본을 만들어 전자는 문외, 후자는 할미원에 보관하여 비치했습니다. 이 영락대전은 문의 순서대로 항자별로 찾아보는 유터로 단지 역사책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었지만 모든 서적을 망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서적은 청나라 때까지 보존되어 건영년간의 서구전서를 편찬할 때 그때 암이 사라졌던 많은 책과 문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락대전은 처음에 편찬될 당시 책과 문헌을 모아놓은 대작에 불과했으나 훗날 여러 방면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예컨대 구호제사가 사라지자 학자들이 영락대전에서 구호제사 사료를 뽑아 현재 구호대사 150권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원나라 때 편찬된 경세대전도 영락대전에서 발췌하여 복원하였습니다. 또 동관왕기, 작제서록제해, 속자체통감장편, 건해미래에는 요록, 송해요 등도 영락대전에서 뽑아내어 편찬했습니다. 이처럼 영락대전은 모든 책의 원본 모두를 수록했기 때문에 편찬 규모가 방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000여 책이 사라졌지만 사고전서 편찬 때 영락대전을 이용하였고 사고전서가 편찬된 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북청사변 전까지 800책 또는 900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60여 책이 남아 있습니다. 영락제 시기의 영락대전 이외에 경학에 속하는 사서대전뿐만 역사 사료에 해당하는 역대명신주에 350권을 편찬했습니다. 이는 신하들이 올린 상주문만 수록한 것이 아니고 주의 전유 사정도 병기하여 육가경전의 상서에 체리에 의거했습니다. 또 다른 광찬 사서가 대명일통지입니다. 이전에 1370에 대명지를 편찬했으나 현존하지 않습니다. 경태제 시기인 1456년에 환옥통지 119권을 완성했습니다. 영종이 보고한 후 재편찬하여 1460년에 완성한 후 대명일통지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모두 90권으로 전국적인 지리서입니다. 대원일통지의 시대를 따랐지만 대원일통지가 1000권이었기 때문에 대명일통지는 대원일통지의 9%에 불과합니다. 여러 사람이 편찬에 참여했고 참여한 관료들의 자질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고영무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명나라 정부가 편찬한 제도사가 명회전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에 당나라와 송나라 때 편찬한 회의호가 없었고 회전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명회전은 1500년에 158권으로 처음 완성하였고 1509년에 다시 늘렸으나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명신종 때 다시 분량을 늘려 228권으로 인수했습니다. 관료 조직을 문직과 무직으로 구분하고 문직에는 육부,
도찰홍 두경과 제사를 무직은 오군도 독부로 분류하였습니다. 판체제 인사를 비롯하여 사람들을 마음대로 잡아들이는 금이 위는 모두 남경의 관직이었습니다. 전장제도는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였습니다. 명나라 때 개인이 편찬한 역사책 가운데 이지의 장서와 속장서가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그의 생애와 두 역사책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는 1527년에 태어나 1602년에 죽었습니다. 호는 타코, 도고, 굉보였고 오문거사라고도 불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타고라고 불립니다. 북건성 천주부 진광현 사람입니다. 섭구경에 따르면 이지의 몸조상이 이슬람교도이며 명나라의 동남아시아 박제 여러 차례 사신으로 나갔고 생목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의 선조가 아랍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저제가 어려서 이지가 어머니를 잃자 어머니 역할까지 떠맡아 이지의 학업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지는 14세 이전에 이미 주역과 의예기를 읽고 그 이후 상서를 배웠다고 합니다. 1552년에 26세의 나이로 복건성의 향시에 합격하여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시제가 어려웠으므로 상경하여 회서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1556년에 하남성 공성연의 교유로 관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남성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며 하남성 안의 각지를 여행하였을 뿐 별로 남의 주의를 끌지 못했습니다. 1550년에 남경 국자감의 박사에 임명되었으나 남경에 도착한 후 부친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3년상을 치렀습니다. 그 후 36세에 북경에 가서 재임용을 기다렸습니다. 관직을 다시 받았지만 얼마 안 되어 할아버지 이주컨이 또 세상을 뜨자 가족을 공성연에 데려다 놓고 서둘러 복건성으로 돌아가서 상을 치렀습니다. 3년상을 마치고 공성으로 돌아온 후 관리 생활에 조금씩 겸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후 수년간 북경의 예부사무 남경 형번여랑을 역임하였습니다. 북경에서 양명학을 알게 되었고 남경에서 경정리, 초갱 등과 내왕하였고 왕수인의 제제왕기 및 태주학파의 나요방과 교분을 맺었습니다. 1577년에 문남성의 도안지 요한지부에 임명되었습니다. 3년 동안의 관리 생활에 극도로 속박감을 느낀 이지는 관직을 사직하고 문남을 떠나 가족을 데리고 호북성 황안으로 가서 경정리의 집에 기거했습니다. 황안에서 독서하며 경씨 집안 자제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경정리가 1584년에 경정리가 세상을 떠나고 경정현과 사상적 대립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경씨 집안을 떠나 마성으로 옮겼고 가족들을 복건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588년에 마성에서 분서를 간행하였습니다. 분서는 모두 6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두건은 서답, 3. 내건은 잡술 5건은 독사, 6건은 사언장편, 5칠원장편, 5억 사구, 6원, 사구, 7원, 사구, 5억 8구, 7원 8구, 증보일, 2입니다. 이 책의 자서에서 직필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에게는 4종류의 책이 있다. 그 하나는 장서인데 위아래 수천 년의 옳고 그름을 적은 책이다. 그러나 그 진실을 눈으로 보기 쉽지 않으므로 이를 감추어 두고자 한다. 의당 산중에 감추어 후세에 자아온 즉 양웅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또 하나는 분서이며 지기의 서문에 답한 것으로서 말한 바는 근세학자의 오류와 고지를 꼬집은 것이어서 그들은 나를 반드시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태워버리고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분서는 공자의 도를 주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정향을 격분시켰고 경정향은 문인체 이중을 시켜 이지를 매장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이지의 명예를 드높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분서가 간행된 다음 해에 65세의 이지는 무창의 황학류에 가서 소입했습니다. 이때 경정향이 문인들을 동원하여 이지를 이단의 도를 닦는 음란한 승려라고 몰아세우며 쫓아냈습니다. 1597년에 초규인과 함께 남경에 가서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를 3번 만나 여러 문제를 토론한 후 그의 인격과 학식에 간복했지만 그의 포교 방법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 장서가 남경에서 간행되었고 1599년에 마성으로 갔다가 박해를 받아 통주의 마경륜 집에서 피신했습니다. 이때 예 과급사 중 장문달이 탄핵 상소를 올렸고 체포되어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이를 모욕을 참아가면서 삶을 구걸하려 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역사 저술로 장서와 속장서가 있습니다. 두 책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장서는 모두 68건이며 본기와 열전의 두 부류로 나누고 전국시대부터 원나라 말까지 중요한 인물 800여 명의 전기를 썼습니다. 총묵천론에서 밝힌 저술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는 선인들이 맹목적으로 전통을 답습하는 태도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역사학 연구는 시대성과 실제 정황을 고려해야 하며 공식에 따라 끼워 맞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서에선 이래 세기 총론에서 실현의 인과관계를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꼭에게 인물 기록의 앞이나 뒤에 덧붙인 이지, 자신의 평어, 즉 인물평가를 통해 역사학에 관한 그의 견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발한 유명한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국번쟁, 서주, 동주, 주나라의 왕이 없는 지 오래다. 서주와 동주의 군이지 주의 왕이 아니다. 주왕은 오래도록 서주와 동주에 기식했을 뿐이다. 연, 전제, 전씨가 세운 전국시대의 제나라입니다. 강태공이 세운 춘추시대에 제나라와 구별하여 쓴 표기입니다. 위, 조, 한, 초, 진. 제우통일, 진시황제, 이세호의 부, 시황제는 청구의 한 황제이다. 호해가 부속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호해가 부속되지 않으면 시황에 어찌 드러나 보일 것인가? 필부수창, 진왕승, 옛날에는 없었던 이름으로 특별히 그 이름을 쓴 것이다. 영웅초창, 서초의 배왕항적, 천고의 영웅이지만 황제는 되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쓴다. 승시복국제왕, 전행, 어질도다, 전이시 삼군이여, 어찌 없앨 수 있으리요. 신성객이 한 고조 황제, 서현 211년, 효예제부, 부로 쓴 것은 기로 쓸 수 없어서이다. 황제를 칭했지만 오히려 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성이 모두 그렇다. 간신전탈, 진해 사마씨 538년, 사마를 붙인 것은 우진, 우진, 동진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사마씨는 겨우 이색뿐이었으니 허방 기교를 부렸으나 무슨 이로움이 있었던가. 남북통일, 수양견 2세, 36년, 비록 동일한 것 같지만 진시황의 칭제와는 비교할 수 없다. 수영제 양광부, 광연호월보다 나음으로 황제로 칭하였다. 영주종, 당태종 황제, 당자손부, 당 306년, 오라, 당의 자손이여 슬프도다. 토역정이, 후당, 장종, 현주명종부, 여기서 명종을 부속시킨 것은 적당치 않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건 성현은 끝내 없어질 수는 없으리라. 이주는 전국시대를 서주, 동주와 전국지릉이라는 9나라가 서로 싸우는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동주와 서주는 주왕이 봉한 봉군이며 주왕은 동주와 서주를 왕래하며 기식하는 유명무실한 존재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전국시대에 전국칠흥이라는 7나라가 존재했다고 배운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시대 인식입니다. 제우성일이라는 표제어 다음에 설명에서 진시황제를 통일을 완성했으며 한 명의 황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환시대부터 시황제를 폭군으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진시황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당시 분위기에서 특이합니다. 필부수창은 보잘것없이 평범한 남성이 처음으로 시작하더라는 뜻입니다. 진시황제가 죽은 후에 진승이 오공과 함께 최초로 진나라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켰음을 특별히 높이 평가한 표현입니다. 영웅초창은 시황제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수도 한 명을 불살한 후 자신이 제후들의 분봉을 주도한 항우를 평가한 단어입니다. 항고조 유방에게 패했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표현한 것은 칭찬입니다. 그러나 성 다음의 이름보다 자를 쓰는 것이 그 사람을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항적이라고 표현한 점이 오개퇴입니다. 학자들은 전영, 진승, 항우, 신나라 말기와 하우한 초기, 파촉 지역을 지배한 공손수를 세기에 편입시킨 것은 전통을 무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기의 항우를 본기에 편입시킨 사마천의 역사관을 진일보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승시복국은 제나라 왕이 된 전횡을 다룬 내용입니다. 전횡은 형 전영과 함께 진나라 말기에 제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항우가 진왕 좌영을 죽이고 분봉할 때 제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자신들이 세운 전씨를 기동한 항우와 함께 관중으로 진격한 전도를 제왕, 전환을 제부광에 임명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전행 형제는 전도를 내쫓고 전환을 죽인 후 전씨를 제나라 전체의 왕으로 추대했으나 전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전씨를 죽이고 전영이 제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분봉을 무시한 전행 형제의 분노한 항우가 제나라를 공격하여 전광을 죽였습니다. 한나라의 일왕이 이 틈을 노려 항우의 수도 팽성을 공격하니 항우는 팽성을 되찾기 위해 왜곡했습니다. 전행은 이 기회를 살려 다시 제나라 땅을 회복하고 형 전영의 아들 전광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나중에 한나라 대장군 한신의 공격으로 전광이 죽자 자신이 제나라 왕이 되어 한나라 군대와 싸웠지만 패하여 바닷속 섬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중국을 재통일한 한 고조 유방이 부르자 어쩔 수 없이 찾아가다가
중간에 자살했습니다. 전형의 삶을 보면 승시복국은 여러 차례 기회를 이용하여 제 나라를 다시 세운 일을 평가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신성계는 한 고조 유방이 한 나라를 건국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유방은 성격이 괴팍하고 사람들을 거칠게 다루지만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었습니다. 성격만 보면 성인이 아니지만 이타고는 그를 신성이라고 극존칭으로 표기했습니다. 간신찬탈은 삼국시대 위나라의 황제 자리를 찬탈한 사마씨 일족을 지칭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사마의 사마사, 사마소, 사마염 일족을 간신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내 사람을 간신이라고 비난한 사람이 이지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을 오신이라고 표기한 점이 눈에 띕니다. 위서 도의 사마예전에서 사마예를 서진의 장수 우금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마예가 사마씨가 아니며 아버지가 두 명이라는 양유이자 풍자인데 이지는 위서의 일방적인 기록을 기정사실화하여 동진 대신 우씨의 진나라라는 뜻의 우진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남북통일은 수문제가 남조의 마지막 국가인 진나라를 정복하고 중국을 재통일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수문제라는 표현 대신 이름인 양견이라고 표기한 것은 양균을 낮춰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통일한 것 같지만 진시황의 칭제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써서 양균은 이름으로 된 시황제는 칭호로 써서 후자가 더 나은 군주의를 명시했습니다. 영주조홍은 당태종을 가리키는데 당태종을 칭찬한 것은 다른 역사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토역정화는 역적을 토벌하고 자리를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토역은 후양장종 이존욱이 당나라의 황제를 내쫓고 황제가 된 주점충의 후량을 멸망시킨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처음에 당나라의 부흥을 내걸었던 이존욱이 후량을 정복한 후 황제가 된 사실이 옥의 티입니다. 여기서 명종을 부속시킨 것은 적당치 않다라는 뜻은 후방의 현명한 군주인 명종 이사원이 본래 후방 장종 이존욱의 신하였으나 반란군을 토벌하러 출정했다가 부하들이 반대로 장종을 공격하여 죽인 후 부하들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종을 장정도에 묻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5대 십국 시대는 막장의 시대였습니다. 후량을 세운 주정충이 자기의 며느리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처처, 익달과 성관계를 맺은 변태 같은 새끼였습니다. 주정충의 친아들이나 양자, 장전애 같은 신하들은 자신의 아내나 딸이 주전충에게 유린되어도 원망을 품기는커녕 그 때문에 자신들이 총애를 받기를 바랬던 미친놈들이었습니다. 윗사람들이 이런 지경이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고 싸우러 나간 병졸들은 적장에게 대표를 보내 자신들에게 수당이나 월급, 전리품을 많이 주면 자기 상관을 붙잡아 투항했습니다. 충성보다 돈을 쫓는 병사들이니 마음대로 황제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열전의 내용을 세분하여 춘추 전국시대부터 원나라 말기까지의 인물을 대신 영신, 유신, 유학의 죄가 깊은 신하라는 뜻입니다. 무신, 적신, 역적인 신하라는 뜻입니다. 친신, 근신, 외신의 8개 유형으로 나누고 다시 세분하였습니다. 이타고는 사가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가로 사마담, 사마천, 반표, 반고, 진수, 범엽, 최호, 고윤, 위수, 요사렴, 이영수, 오긍, 유직이, 송기, 정초, 구양현을 나열했습니다. 이지는 전근대 역사가들에게 추앙되던 구양수와 사마광을 사작자와 행업유신으로 폄하했습니다. 또 사마담과 사마천 부자, 반표와 반고 부자를 한데 묶은 것은 그가 역사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추구하려 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부인의 유언이 없었더라면 사기를 완성하는데 더욱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반고의 한서 역시 반씨 가문의 협동작업의 결과였습니다. 이지는 다른 방면 인물의 업적도 중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음악 발전에서 만보상이라는 인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만보상을 수학과 유학에 반열에 넣었습니다. 이지는 수학의 엄률과 영상, 전복, 성상의 4가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지가 역사학에 기여한 공로 이외에도 자연과학에도 상당한 지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그의 박학다식을 보여줍니다. 이지의 풍도 평가도 독특합니다. 5성조 11명의 군주를 섬겼던 풍도가 중국 역사상 5대 십국시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기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풍도가 악명을 기시게 된 것은 송나라 초기 유학가, 즉 성리학자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시는 풍도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맹자는 사직이 중하고 군주가 경하다, 즉 가볍다고 했으니 풍도가 이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산은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직은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이니 민의 안정과 생활의 안정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군주와 신하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군주가 민을 안정시키고 먹여 살릴 수 없을 때에 신하만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니 바로 그때의 풍도의 책임이 비로소 국진해지는 것이다. 중량 50년간 그가 비록 내왕조를 거치면서 12군과 야율지혜거란을 섬겼지만 백성이 마침내 전쟁의 화라는 고통을 면하였으니 이것이 풍도가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힘쓴 결과이다. 이시가 풍도를 평가할 때 풍도의 공과를 지나치게 감싸는 면도 있지만 전통적인 중국 사회에서 충과 간의 문제는 본래 쉽사리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송시대부터 이지시대인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의 윤리사상이 거의 모두 도학자들에게 지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지는 충을 중시하고 간신을 싫어하는 도학자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지가 주위의 열전을 쓰면서 주위의 언행을 되어먹지 않다고 공격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남송의 원신 조여우가 화를 입게 된 것이 대부분 주어의 조적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가 주예가 조정에 들어가 외척이자 권력자 한탁주를 극력 배척한 것이 중요한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성리학자로 존경받는 정의의 의선을 비난했습니다. 이지는 장서에서 도학자의 지위를 열심히 끌어내렸습니다. 주희와 정의 등을 단지 행업유신이나 문학유신에 끼워넣고 덕업유신에 끼워넣지 않은 것을 보면 이지가 그들을 얼마나 멸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지는 남송 초기 매국노이자 간신이라고 매도되는 진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만일 진해가 죽지 않았더라면 고종이 마음이 섬뜩하였으리라. 만일 진해가 다행히 오래 살았다면 고종이 수를 다 누리지는 못하였을 것이고 진해도 단지 구성만을 받으려 하지는 않았으리라. 진해가 힘을 다하여 군나라를 섬긴 이유는 후익거란과 짠석경 등이 후진의 황제가 된 도사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과연 편안히 앉아 장방창과 유의 귀함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진해의 한사한 성격에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저는 진해가 남송 고종으로부터 황제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이지의 주장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석경당, 장방창, 유예는 모두 외세의 힘을 빌어 황제가 된 자들입니다. 석경당은 후광의 공격을 받자 연운 16주와 비단, 은 등 재물을 바치는 조건으로 거란에게 원동을 청했습니다. 석경당은 거란군의 도움으로 후당을 멸망시키고 황제가 된 후 자신보다 수십 살 어린 거란의 태종 야율덕광을 아버지로 섬겼으며 국방의 중요한 요충지인 연운 16주를 거란에 바쳤습니다. 덕분에 북송 내내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방창과 유예는 여진인이 세운 금나라가 북송을 정복한 후 괴로국가의 황제로 책봉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도학자들이 중시하는 윤리와 풍속을 건드렸습니다. 전한무제 때 문학가인 사마상여가 과부인 탕문군을 아래로 맞아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타광손 역시 이 일로 인해 사마상여 노항례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이지는 이에 대하여 오늘날의 사람들이 타광손을 앓은 것은 오로지 탕문군이란 여성 덕분인데 무슨 부끄러움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탕문군이 사마상여를 만난 것이 몸을 얻은 것이지 몸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탕문군이 사마상여를 보접하나여 사마상여의 소소에 먼저 찾아가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탕문군을 두둔한 이지의 견해는 뒤에 장문달이 탄핵할 때 지적한 증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서의 간행은 명나라 말기에 전통적인 사대부들에게 경천동지의 중대사였습니다. 이지는 전통적인 가치 기준에 모순되는 견해를 제기하였고 전통적인 판단 기준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지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행위는 한 시대의 획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학자들이 그의 견해에 반대했지만 그의 주장에 찬성하는 학자도 많았습니다. 장서 속의 역사 인물들이 이지의 비평을 거쳐 새로운 면모를 보임으로써 후대의 사대부들도 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이 곧 사경부를 더욱 활발하게 하였던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속장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경의 서문에 따르면 속장서는 이지가 감옥에서 죽기 3년 전에 집필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지가 1600년에 호국성 마성에서 통주로 옮겨 마경륜의 집에서 기거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속장서의 초고를 완성했을 것입니다. 2년 후 북경의 감옥에서 단식하여 자살한 후 그의 유물이 전부 마경륜의 집에 남아 있었으므로 속장서의 초고도 그 속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죽은 지 7년이 되는 1609년에 동양 사람인 소지보가 통주에 있는 이제 무덤의 제사를 지내러 갔을 때 일부러 마세 집에 들려 이지가 남긴 책들을 찾다가
속장서의 예고를 발견하고 왕유월에게 넘겨 남경에서 출판했습니다. 책의 앞머리에 1611년에 쓰여진 초경의 서문이 있습니다. 속장서는 장서의 속편이지만 구성은 장서와 다릅니다. 장서는 세기와 열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나 속장서는 열전뿐입니다. 열전은 개국명신, 개국경신, 솜국명신, 정남명신, 정난공신, 내각보신, 훈복명신, 경제명신, 청정명신, 이양명신, 충절명신, 효여명신, 문학명신, 군현명신의 14개 항목으로 나뉘었습니다. 속장서는 모두 27건인데 개국명신과 개국공신은 명태조 주원장의 거사 초기부터 건국 후에 이르기까지 그를 추종하던 여러 인물의 사적을 서술하고 있으며 유기, 송람, 왕위, 도안, 장일, 이선장, 계제, 도계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여기에 섭침, 계엄양, 위관, 나복인 등이 제외되었는데 이지가 이들을 제외시킨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솜국명신은 건문지에게 충성을 바친 신하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난공신과 정난명신은 조카인 황제 건문제와 싸웠던 성조용 낙제의 거사를 도왔거나 성조가 즉위한 후 굴복한 건문제의 옛 신하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나머지 열전은 관직의 품계, 조수, 학술 등 9항목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장서와 달리 속장서에서 황제의 기록을 다룬 세기를 서술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지가 일부러 명나라의 여러 황제들에 대한 비평을 회피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지는 명태조 주원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가들은 명태조가 개국의 황제이지만 그의 지위는 이지가 말한 만큼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자가 볼 때 진시황제가 청고의 한 황제라면 명태조는 만고의 한 황제라 할 만하고 아울러 태조의 지위도 은나라와 주나라의 현명한 왕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속장서는 기나긴 날의 힘든 독서와 후준한 연구의 결과로 완성된 역사책입니다. 이지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참고한 자료가 매우 광범합니다. 그는 왕세정, 고대, 진관, 지배륜, 정호, 곽도, 황조 등 명나라 역사가들의 저작도 모두 이용하였습니다. 그가 참고한 사료는 실록뿐만 아니라 국칠집, 여동서록, 진담록, 영동일기, 쌍계잡기, 금봉문약, 치세연문, 수계장어, 연대록, 대포서 봉사만원, 전심록, 각학기세철록, 전학기, 오학편, 현수수대탐, 수권잡기, 천순일록, 우폭파록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참고 자료와 견해를 통하여 이지가 학문탐구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속장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서 이지가 명나라 때의 이단적이고 이상한 사상가라고 알고 있었던 제 자신의 무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이근익의 연겨실 기술이 조선왕조실록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조선시대의 각종 자료와 묘지명, 비석 등 다양한 사료를 모아서 기사복 말체로 쓴 조선시대의 통사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먹었을 때와 유사합니다. 속장서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이지의 논찬 부분입니다. 그가 때때로 왕세정, 이동양 및 즉위 초경의 논찬을 수용한 것을 보면 그의 학술 연구가 매우 객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지는 명나라 초기의 인물 가운데 특히 송람의 사람됨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송람은 명나라 때 줄곧 취막이 종저로 인식되었고 강남 유생들의 영수로서 학문적인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도 컸기 때문에 명태조가 시종 그를 중용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송람은 그의 문명을 이용하여 갖가지 문학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의 정치적 영향력과 학문적인 지위를 증가시켰습니다. 명나라 초기의 태조는 이 독단적인 사대부를 지극히 싫어했으면서도 그가 나라 안팎 인사들의 부추김에 달아 자만하다가 결국 손자인 송신이 호유용의 모반에 참여했기 때문에 수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 동정을 표했습니다. 또 이지는 영낙제의 찬탈에 저항한 방효유에게 동정을 표시하면서 방효유를 죽인 후 독서인의 씨가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성조용 낙제가 방효유를 죽인 후 사대부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고 더욱이 황관의 횡포가 날로 커지고 사대부들이 다투어 관관들과 결탁하게 되었으며 승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 한심한 것이 승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부자간의 고륙 상승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지는 이러한 명나라의 정치적 현실을 항탄한 것입니다. 속장서에서 가장 특이한 인물로 권위 15의 효율명신의 한 사람인 의복, 아기와 일창, 소금보입니다. 아기는 본래 서씨가의 노복인데 서씨 가문에서 유산을 나누면서 큰아들은 소 한 마리, 가운데 아들은 말 한 마리, 막내 아들의 과부는 1년만 지나면 50세가 되는 노복 아기를 받았습니다. 이 과부는 아기의 힘으로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고
세 딸을 시집 보내고 두 아들을 장가 보냈으며 선생을 모셔다가 두 아들을 가르쳐 대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노라 정작 아기가 죽었을 때 아기의 늙은 아내와 외아들에게 일전 훈푼 남겨줄 것이 없었고 겨우 주검을 덮을 수 있는 해진 300억 원이었습니다. 소금보는 본래 창기였는데 의기를 느껴 옛 지인인 대륜의 사면에 힘쓴 결과 그를 죽음에서 건져 주었고 과거의 지위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명나라 사회, 특히 명중력 이후 사풍이 침체하였고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반 사대부들이 당시의 풍조에 젖어 모두 거짓된 효료차 있었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기와 천기 출신인 소금보는 충의로 살았으므로 그 행실이 흔히 인의를 자처하고 도덕을 자부하는 거짓된 위선적인 지식인과 괴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아기와 소금보를 하회 명신으로 일컬으면서 명나라 초기에 이름을 남긴 서팔과와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은 이지가 그들을 아주 높이 평가했음을 뜻합니다. 역사상 경전에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인물들이 역사가들에게 중시된 예바, 사마천이 중시함 자객이나 유협 등이었습니다. 이지의 사관이 어느 점에서 분명히 전통과 다른 점이 있었지만 그 역시 기본적으로 사마천과 같은 역사가들의 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지가 나라에 충성을 바쳤거나 정의를 위해 죽음을 택한 인물뿐만 아니라 묵묵히 이름도 없이 충의를 다했던 일반 백성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 점이 바로 이지에게 배울 만한 점입니다. 그가 보는 역사는 신사나 벼슬 또는 권세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지의 독특한 역사사상으로 육경계사설입니다. 공자, 맹자, 장자, 진안, 위진남북 조, 수당 5대 시대의 역사가들도 장학성만의 독특한 주장이라고 알려진 육경계사설을 언급하거나 주장했습니다. 유지기가 서통의 육가와 이지에서 상서와 춘추의 학문적 업적을 남긴 학자들을 역사가로 분류하였습니다. 북송 구양수와 명대 송렴, 왕세정, 호응린, 왕수인, 왕왕명이 보다 익숙한 이름입니다. 도 육경계사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지의 분석, 권오 경사상익표류에서 육경계사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경과 사는 하나이다. 사가 경이 아니면 거친 역사이니 어째 경계은 남길 수 있겠는가. 경이 사가 아니면 소고를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으니 어찌 사실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춘추는 하나의 경이면서 동시에 춘추라는 한 시대의 역사이다. 시경과 서경이 도왕제와 세왕이래의 역사이다. 역경도 사람에게 경과 사의 기원을 보여준다. 도는 자주 바뀌고 변혁은 무상하므로 한 가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육경이 모두 사, 즉 역사라고 함이 옳다. 이제 육경계사설을 들어보면 그의 역사적 안목이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는 만주인 누르하치가 세운 중국 정근대 마지막 통일 왕조입니다. 원래 건주여진의 수령 누르하치가 세웠고 국호는 대금이라 하였는데 역사에서는 후금이라 칭합니다. 태종 홍타이지 시기에 대청이라고 고쳤습니다. 만주언론은 다이칭 두룬이라고 합니다. 1644년에 입건하여 세조 순치제가 북경의 수도를 정하고 점차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세조 순치제, 성조 강희제, 세종 온종제, 고종 건릉제, 인종 가경제, 선종 도강제, 문종 현풍제, 목종 동치제, 덕종 광서제, 선통제, 부회 등 12내 황제가 제위했으며 1912년에 선통제가 퇴위할 때까지 268년 동안 존속하였습니다. 누르하치가 건주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해서 여진을 병합하였습니다. 누르하치는 팔기제도를 실시하고 1599년에 만주문자를 창제했으며 1616년에 혁도 아랍, 현재의 요령성, 신빈고성의 수도를 정하고 칸이라 칭했으며 국호를 대금, 연호를 천명이라 정했습니다. 누르하치가 1618년에 칠대안을 선포하고 무순과 청하에서 싸워 이겼고 1619년 사리오에서 명군을 대파하고 요동, 계원, 설령, 심양, 요양 등지를 차례로 함락하였습니다. 누르하치는 1625년 심양으로 첨도하고 다음에 영원성을 공격했으나 원숭만에게 패해 부상당해 죽었습니다. 누르하치의 8째 아들 홍타이지 한자로 황태극이라 표기합니다. 는 칸으로 즉위하여 천총으로 개원하였다. 청태종은 요서를 점령하고 두 차례 조선을 공격하여 싱순납공을 받았고 흑룡강 중상류와 망남에 있던 차르구의 황복을 받아 내몽골 지역을 병합했으며 막북의 몽골도 복속시켰습니다. 1635에 국호를 만주로 바꾸었습니다. 태종은 1636년 4월에
제위, 에올라 국호를 대청이라 정하고 염호를 숭덕으로 바꿨습니다. 1643년에 태종이 죽고 아홉째 아들 복림이 즉위하여 순치로 영호를 정하였습니다. 정친 황제의 암당과 옛 신왕 도르곤이 열림 황제를 보필하였으나 후에 도르곤이 조정대권을 장악하여 섭정왕으로 존중되었습니다. 도르곤은 1644년 4월 이자성의 대순군이 북경을 점령하고 영을 멸망시키자 투항 함명, 항장, 오성계와 함께 산해관 전석하 양안에서 대순군을 격별하고 5월 1일 북경에 입성하였습니다. 세조 순치제는 10월 1일 북경에서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청군은 선으로 후퇴한 이자성군과 보광, 홍광제, 노왕, 감고, 당연, 육무제, 당연, 소무제, 개왕, 영력제 등이 칭제, 칭원하여 세운 남명 정권을 토벌하여 1661년에 영력제, 주유랑과 신하들을 사로잡아 명의 영토를 모두 점령하였습니다. 청나라는 입관 후 이씨를 중시하고 명나라 말기에 만들어진 삼양, 요양, 초양, 연양을 가리킵니다. 를 폐지하고 부패를 일소하며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고 한인 지식인을 포섭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민을 불러들이고 황무지 개간을 장려했으며 부역전설을 편찬해 경제 질서를 정돈하였습니다. 국가의 정부 조직과 체제는 기본적으로 명예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의정왕대 신회와의 번원, 내무부, 고관에 만한 병용 등은 만주인의 독창적인 제도였습니다. 청은 치발령을 반포하여 강남 신사와 획상들에게 변발과 만주인의 옷을 강요했습니다. 1681년에 오삼구의 난, 즉 삼번호의 난을 평정한 후 전국은 안정되었습니다. 강희제는 강운권 상세라고 불리는 강희, 옹정, 건영에 이르는 140여 년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강희제는 3번의 난을 평정하고 대만을 점령하였으며 1689년에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 청과 러시아의 국경선을 정해 러시아의 남침을 좌절시켰습니다. 또 강희 29-36년 사이 세 차례 개기객 몽골을 친정하여 몽골 고원 일대를 안정시켰습니다. 강희제는 1684년에 처음으로 남승한 이후 1699년부터 1707년까지 5차례 강남으로 남선하여 황하, 칠수 사업을 순시하였습니다. 칠수 사업은 성공적으로 끝나 수지가 대폭 줄었고 중하 180리를 개통하여 황하지함을 피해 조운이 활발하였습니다.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해금을 없애 해상무역이 발전하였으며 백성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였습니다. 경제가 호전되어 강희 41년 국고에 저장된 연이 4,500만 량에 이르렀습니다. 또 1721년의 경지는 735만여 경, 인구는 1억에 근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조는 1711년에 이후 태어난 인정은 성세자생 인정이라 칭하고 영원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온정제는 강희 말년 부패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정돈하고 부세를 개혁하여 탕정입지를 실행하고 양념원을 관리들에게 주어 관리들의 부패를 방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군기처를 설치하여 내각대학사와 육부상서와 실랑 가운데 군기대신을 임명하여 국가의 기밀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권을 황제가 장악하니 황제권은 고도로 집중되었습니다. 태자를 비밀리에 결정하는 태자밀공법을 실시하여 황자들의 자리 다툼을 그치게 했습니다. 또 서남 지구의 개통기류를 실시하여 세습 토사제를 없애고 중앙에서 윤회관을 임명하여 다스리도록 하여 직접 중앙정부의 통치하에 두었습니다. 검릉제 시기에 경제의 장기 번영으로 백성의 생활이 개선되고 인구는 급증하였습니다. 1741년에 전국 인구는 1억 명을 돌파하였고 검릉 55년에 3억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1757년에 준까르부를 평정하고 1759년에 신강의 회부를 평정하였습니다. 1771년에 볼가강으로 서천했던 토이오 특부가 돌아와 강용권 70년을 걸쳐 서북의 준까르부와 회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건령말년 장기 태평성대의 취한 건룡제는 화순을 중용하여 부패가 늘어나고 이치가 파괴되었으며 수재가 빈발하고 굶주린 백성들이 많이 있었으며 빈곤한 농민이 경작할 토지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불안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1796년에 사천성과 호북성에서 폭발한 백년교도의 봉기는 9년간 지속되었고 소모한 군사비는 2억 량에 달하였습니다. 이후 크고 작은 잦은 봉기가 일어나 청나라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도국영간청은 전면적으로 쇠락하였습니다. 청나라가 1840년에 아편전쟁, 제1차 중앙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에서 남경조약을 맺었습니다.
1856년에 영국과 프랑스는 제2차 아편전쟁, 에로어 사건, 제2차 중앙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를 일으켰고 1850년에 북경을 점령하고 원명원을 불태웠으며 북경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여 청원 배상금을 지불하고 통상 항구를 늘렸으며 구룡반도를 영국에 할애하였습니다. 이후 1871년에 러시아의 이리 침입, 1874년에 일본의 대만 침입, 1884년에 청푸전쟁, 1888년에 영국의 티백 침입, 1894-1895년에 청일전쟁, 중일가보전쟁이라고도 합니다. 1900년에 의효단 사건, 1900년에 러시아의 만주 점령, 1904-1905년에 러일전쟁, 1904년에 영국의 티백 침입 등 열강의 침입을 겪었습니다. 이는 5년에 한 번 꼴로 외침을 받은 것이며 영토를 할양하고 배상금을 내야 했습니다. 마건조약으로 일본의 영량의 배균을, 신축조약으로 4.5억량을 각각 배상해야 했습니다. 유럽의 열강은 중국의 권익을 탈취하고 연해와 장강연안의 대도시의 조계를 설립해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고 조차지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해관을 통제하였습니다. 태평천국이 1851년에 붕괴하여 1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해의 소도회와 광동성의 천지에 하남성과 안윤성의 염당이 붕괴하고 소수민족도 붕괴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진압되었지만 청조에 타격을 주니 청은 점차 약화되어 쇠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양무운동과 무술변법 같은 개혁 정책을 실시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1912년 2월 12일 선통제가 퇴위하여 중국을 268년 동안 통치한 청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강인권 시대, 강희제, 온정제, 건릉제 세 황제가 제외한 130여 년의 기간입니다. 는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분야도 전성기의 시대 특징을 충분히 재현하였습니다. 강희, 옹정, 검래응, 가경 네 황제가 직접 편찬에 관여한 도서, 전적의 최소 200종입니다. 강인영간 편찬한 고금도 서적성, 과, 강희사전, 명사 등은 현재까지 청대 문화의 귀중한 유산입니다. 건육년간에는 10년의 작업을 거쳐 7억제에 달하는 사고전서를 편찬하여 고금의 서적과 문화를 집대성하였습니다. 또 목록판본, 교감변의, 의문은고, 집일보유, 청문역산, 금석, 지리 등 학문이 발전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서화, 희극, 소설이 가장 발전하였습니다. 요제제이, 유리모사, 홍루몽 등 유명한 소설은 건릉년간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서원도 2,500여소로 늘었고 전국에 널리 분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운권 시대 여러 차례 일어난 문자혹은 지식인을 탄압하고 위금, 도서를 크게 훼손한 것은 이 시기의 그늘이었습니다. 문자혹은 일종의 사상통제였습니다. 강희 2년 장정홍의 명사혹, 강희 50년 대명세의 남산지복, 옹정 7년 여유량혹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장정홍의 명사혹은 명사집약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정홍이 명대학사 주국정의 명사라는 미강 원고를 구입하여 편집하여 명사집약서를 편찬했습니다. 그의 부친이 간행했으나 건주, 후빔 등의 글자가 있어 청조정이 올사를 일으켜 1663년에 70여 명이 죽었습니다. 대명세의 남산지복은 남산집과 전검기문이라는 역사책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명세는 명말 유로를 방문하고 야사를 고찰하고 정정하여 명말 역사사실을 기록하여 문집인 남산집에 넣었고 남명사료를 기록한 방육표의 전검기문을 인용했습니다. 남산집과 전검기문 N명의 연호를 사용하자 청해 좌도어 사조심도가 1711년에 이들을 탄핵하였고 16세 이상의 대명세 일족 남성이 모두 천수되고 살아남은 가족은 공신, 가문의 노비로 나눠주었습니다. 1729년 발생한 여유량혹은 여유량은 천섬충독, 악종기에게 반란을 부추겼다가 잡힌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상 탄압은 역사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실 참여의 학문보다 고증에 치우친 고증학이 등장한 것입니다. 청나라 사학사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때 한학이 발달하여 역사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학은 송나라의 성리학이 아니라 한나라 정현과 허신을 중심으로 하는 혼과학을 가리킵니다. 청나라의 한학자들은 서로 전래된 서양의 천문, 산학, 수학을 가리킵니다. 역법 등 신학문에 의해 과학적 연구법으로 학문을 연구함으로써 청나라의 역사학도 과학적 연구법을 응용하였습니다. 또 역사고증학은 첫째 옛서적의 교정과 주석, 옛사실의 고증, 둘째 위서의 변별과 일서의 칠목, 셋째 계작, 보작, 옛 역사의 분단 평찬 등의 경향으로 나뉩니다.
청나라의 역사학은 순전히 명말 유로의 학문이었습니다. 명말 청초의 3대 유로는 황종이, 고영무, 왕도지를 가리킵니다. 왕구지와 달리 황종이와 고영무가 각각 절동학파와 절사학파의 계조라고 불립니다. 절동학파는 절동사학이라고도 하며 멀리 명나라의 왕수인 즉 왕왕명에서 시작되었고 유양명학을 조술한 유종주의 출신 지역이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청초에 황종이, 만사동, 전조망, 장학성, 소치남으로 이어졌습니다. 황종이는 1610년에 태어나 1695년에 죽었습니다. 자는 태충, 호는 남뢰입니다. 이주선생이라고도 합니다. 절강성 멸연 사람입니다. 절동사학의 거둥입니다. 대표적인 저서로 명유화간과 명의대방록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저서가 없지만 명의대방록에서 역사가의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명의대방록 원군에서 천하의 큰 해가 되는 것은 군주일 따름이라며 군주를 비판하고 군주권을 제약하기 위해 법치의 실행, 재상 집권의 강화, 학교의 청의 작용 발휘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치로서 인치를 견제하고 사인의 권력으로 군주권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민주주의로 해석되어 근대 유신파가 다량 간행하여 민주주의 선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청대 권룡영간 금서가 되었습니다. 또 재상제도, 서리와 한간의 폐해, 인재의 등용, 조세제도, 화폐 등 다양한 분야의 견천 과정을 다루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황종이가 역사서를 거의 저술하지 않았지만 이명희 대방록에서 각종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사동은 1638년에 태어나 1702년에 죽었습니다. 자가 계하이며 학자들은 석원 선생이라 일컬었습니다. 견문이 넓고 기억력이 좋았으며 역사에 뛰어나 명대 여러 황제의 실록을 거의 다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황종이의 촉망받는 제자로서 황정이처럼 청나라의 벼슬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678년에 박학홍 사관에 청거되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청조정에서 명사관을 다시 열고 조칙을 내려 그에게 참가하라고 초빙하자 그는 포에 평민을 가리킵니다. 로써 명사 편찬에 응했지만 청나라의 벼슬 하기 싫어요. 복록도 받지 않고 명사관에 근무했습니다. 명사는 처음에 서관하기 편찬에 착수하고 후에 왕홍서가 명사고를 왕성했지만 대체로 만사동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사인 빈객의 신분으로 총재관 사원문의 집에 머물며 포의 만사동이라 자칭했습니다. 만사동은 각 편찬관이 분담하여 왕성한 원고를 통일적으로 손대어 그때까지 관찬, 정사가 분찬으로 발생하는 내용 불일체에 폐간을 피했습니다. 만사동이 역사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밝혀 서간하기, 동네 통고를 편찬할 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서의 사회표, 지를 인고 도충하고 고중에 확정한 역대사표 60권, 유림종파 8권, 군서의정 12권이 있습니다. 전조망은 1705년에 태어나 1755년에 죽었습니다. 자가 소이이며 학자들이 사산 선생이라 일컬었습니다. 그의 증조와 조부는 남명 정권의 하나인 노왕 정권에 참가하여 밤청 투쟁에 참여했으며 실패한 후에 절동 동전호회 동호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부친은 젊을 때 전주망의 조부와 함께 여러 유민들과 교제하며 조국의 잃어버린 이야기와 전해오는 사실을 숙지했습니다. 또 종모가 노왕의 대신 장학연의 딸이어서 전주망이 전해오는 명나라 말기의 사실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명말 청초 절동 지역의 전고, 즉 전례를 잘 알았습니다. 전주망은 황종이와 만사동의 영향을 받았으며 만사동을 매개로 화종이를 사식했습니다. 전주망은 길기정집 38권과 외편 50권을 지었습니다. 3분의 1의 편과 장이 명말 방청인물의 비명과 전기였습니다. 따라서 길기정집은 대단히 가치 있는 역사 자료일 뿐 아니라 청말의 반만 사상을 선전하고 항일 전쟁 시기 외국 침략에 저항하는 데 사상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양계천은 청말 혁명가 중 상당수가 그의 암시를 받았다고 서술했습니다. 전조망은 절에 있는 선비와 전 왕조의 충성한 백성의 불굴의 사적을 상세히 기술했을 뿐 아니라 더욱 그들이 남긴 저작을 표창하는데 매우 유의하여 그들을 위해 서문, 제사, 발문을 지어 이런 유저의 가치를 비평 확정했습니다. 또 황종이의 송원화관을 이어 편찬하여 100권의 책을 완성하여 황종이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권학기문을 3번 주석하고 수경주를 7번 교정했습니다. 이어서 가장 먼저 영락대전에서 잃어버린 책을 초록하고 편집하여 걸륜과 가경연견일서 편집의 풍조를 열었습니다. 소진암년 1743년에
태어나 1796년에 죽었습니다. 자는 여동, 호는 이운 또는 남광입니다. 절강성 묘연 사람입니다. 1765년에 향시에 합격하여 거인이 되었고 1771년에 예구에서에 합격했습니다. 1773년에 사고 전서관을 열었을 때 대진 등과 함께 참여하여 편수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한림엉 편수에 제수되고 사고 전서를 편찬하고 교정하는 작업에 참여했으며 속통감을 편집했습니다. 만년에 좌충방주와 중윤, 좌서자, 한림원시 강학사, 일강기거주간겸 문영각교로 함안궁 총재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사고전서 총목제의 가운데 정서의 해제를 썼습니다. 또 사고전서에서 사료를 초록하여 구호대서를 다시 복원했습니다. 이 학파가 세상에 부각된 것은 장학성에 이르러서입니다. 청나라 건룡, 영간과 가경연 간의 한학이 전성기에 달했으며 훈고와 고증만이 중시되었을 때 절강성 혁의 사람인 장학성이 홀로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문학과 역사학의 교과막을 제창하여 근대 사학을 시작했습니다. 장학성은 1738년에 태어나 1801년에 죽었습니다. 자는 실제이며 절강성 혁의 사람입니다. 20세부터 사학 연구를 시작했고 26세의 국자감에서 공부했으며 1778년에 41세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습니다. 벼슬은 국자감 전적이었습니다. 후에 호구와 총독 필원의 막부에 들어가 호북통지 편찬을 주관하고 호광지역의 상덕부지와 형지부지 편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화주지, 영청현지, 박주지, 호북통지 등 10여 교의 지방지 편찬을 주도했으며 문사통에 와 교수통에 사적고 등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나 청조정의 금기에 저촉되어 부분적으로 훼손되고 고친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저서는 약 40종 정도 300권이 있으며 그 가운데 일지록 32권이 대표작입니다. 고영문은 내 저서 일지록 30여 권이 평생의 뜻과 사업이 모두 그 속에 있다고 자평하였습니다. 일지록의 한 건부터 7건까지 경의 뜻을 논했으며 제8권부터 12건까지 모두 정사를 논했고 13권은 세상 풍기를, 14권과 15권은 예제, 16권과 17권은 과거 제도를, 18권부터 21권까지 서지학, 22권부터 24권까지 명의에 대한 잡다한 논의, 25권은 고사의 진위, 26권은 역사학 방법, 27권은 체계 주석, 28권은 잡사, 29권은 군사와 외국 사실, 30권은 천상과 술수, 31권은 지리, 32권은 잡다한, 고증을 각각 다루었습니다. 모두 1020조가 있고 각각의 제목인 표제가 있는데 한 개의 조가 논문에 해당했습니다. 일지록권 25, 공학, 문제에서 사기, 급종기년, 좌전, 장자, 신당서, 한서, 시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공하의 사실 여로를 증명했습니다. 주여왕이 칠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첨자의 자리에 비게 되자 공백화에게 천하가 배알하여 배주와 같았지만 주나라로 가서 천하의 일을 대신 행한 것이 아니고 소공과 주공이 공동으로 정치를 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증했습니다. 따라서 일지록 중 대량의 정밀한 고증 성과가 포함되었으며 중국 정견대사 연구의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영무의 조카인 서건학은 1631년에 태어나 1694년에 죽었습니다. 자는 원희일, 유희이며 호는 건암, 옥봉선생입니다. 강남, 명도의 남직의 곤사년 사람이며 동생 서원문, 서병야와 함께 고관을 지내고 문명을 떨쳐 곤산 삼서라 불렸습니다. 1670년에 과거의 3등으로 급제하였고 이를 탈마라고 합니다. 편수에 임명되었습니다. 순천향시 부주고관, 좌찬선, 일강기거주관을 거쳐 모친상을 치르고 명사총재관에 임명되었으며 시강학사로 승진했습니다. 1685년에 내각학사 청해정과 대청일 통지 부총재에 임명되었고 서기일사를 가르쳤다. 1687년 좌도사 형부상서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명사, 대청일 통지, 청해전 편찬에 참여했고 저서의 도계통고, 자치통감우편이 있습니다. 자반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시로라는 이름의 장서로가 있었고 많은 책을 보유했습니다. 청나라의 역사학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절동학파의 개종이니 황종리와 절사학파의 개종인 고영무 모두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황종리의 제자인 만사동과 고영무의 조카인 서건학 등이 중심이 되어 명사편찬을 주도했으며 훗날 왕명사도 명사편찬에 공헌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사동은 고려의 사서의 결함을 보충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서간학 축인 왕명성과 염역거 등은 고서의 교정에 주력했습니다. 옛 사서의 고정은 왕은민이 그 근본을 이루었고 양신 등도 그 풍이었고 고영무에 이르러 한파의 인물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절동학파는 예로 사서를 보충하고 절서학파는 고서를 교정하였습니다. 청나라 학자들은 몽골사나 만주의 지리, 해양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도광연간의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의 학위를 받은 위원이 칭기스칸의 역사를 다룬 성무기, 해국도지, 원사신편 등을 썼습니다. 동치연간 과거 시험에서 장원으로 합격한 홍조는 프랑스, 러시아로 가서 라시드 울틴의 집사를 구해와 원사 영문증보를 편찬했습니다. 광서, 연간 과거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독일은 흑룡강 여도, 흑룡강 도설, 몽오라 사기를 저술했습니다. 가소민은 기보통지 편찬에 참여했고 신원샤를 편찬했습니다. 입문전은 원조비사주, 고보전은 원조비사이주보전과 원사소증을 썼습니다. 청나라 때 특수하게 발전한 것이 도광, 연간 이후 근문학파의 춘추 공양학입니다. 공양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장조능, 유복록, 유연, 강유미입니다. 장조능은 춘추 정사, 유복록은 공양성예, 위연은 공양고의를 저술하고 청말의 강유인은 신학유 경고를 저술하여 청말 전계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들은 공양춘추를 연구하면서 열국의 사실을 중시하지 않고 소위 미연대인을 중시하고 공제 미연대에 의해 반란반정을 기도하여 정치개혁의 실행을 요구하였으며 중국의 쇠학을 구제하려고 사학으로서 실제 정치에 응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역사학 연구 방법으로 고증과 해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고증은 진실 탐구를 주로 하고 해석은 실용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청나라 말기의 공양학자들은 전적으로 실용적 해석을 중시하여 그 결과 춘출경세의 학이 되어 강유유와 같은 인물이 가장 그 경향이 농후하였습니다. 청나라 말기 무술정변, 즉 변법유신과 같은 것도 그 사상적 근거가 순전히 춘추공양학에 있었습니다. 역사학의 해석과 국가사회 정치적 변동의 큰 관계가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나라의 대표적인 역사 편찬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명사가 완성되기 이전 왕홍서가 편찬한 기전체 사서인 명사고 300권이 있었습니다. 왕홍서는 1645년에 태어나 1723년에 죽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탁심이며 자는 계우, 호는 엄제, 벼로는 횡운산인입니다. 강남 송강부 허정현, 현재 성해시 금산 사람입니다. 1673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가 된 후 한림편수, 한림원시강, 좌도어 사을 거쳐 내각학사 겸 예부시랑, 호부시랑, 공부상서, 호부상서 등을 역임했습니다. 저서의 행운선인집 32권이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사고라 명명했고 처음에는 유행하지 않았으나 후세에 널리 유효되었습니다. 명사는 명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관시한 기전체 사서입니다. 청순치제가 1645년에 사관을 열어 명사를 편찬하게 하고 내사몽 대학사, 풍전과 홍승주를 총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청초전란과 조정기회능의 문제, 사료 수집 부족으로 편찬 작업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679년에 명사관을 다시 열어 서원문을 감수, 한림원 장원학사 섭종에 무서자 장옥서를 총재로 삼고 탕빈 등 박학홍유 50인을 불러 편찬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원문은 만사동에게 사국에 참여하도록 하여 함께 편찬을 주재하도록 하였습니다. 1682년에 또 탕빈과 서건학을 총재로 삼았습니다. 강의 30년 사고가 처음으로 완성되었는데 모두 416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고는 완성되지 않아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1694년에 다시 장옥서와 웅서리를 감수로 삼고 진정경, 왕홍서를 총재로 삼아 편찬을 계속하였습니다. 왕홍서는 만사동과 대명세에게 집에서 작업을 하도록 청하여 8년 동안 작업하였습니다. 1713년에 왕홍서는 원래 관직에서 해임되어 집에서 열전 원고를 줄이고 정리하여 명서 열전 원고 265권을 완성하여 1718년에 바쳤습니다. 후에 또 초고의 표, 지, 본기를 줄이고 정리하여 열전과 합하여 명사고 310권을 완성하여 1723년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행운산인의 명사고입니다. 청나라의 대표적인 역사 편찬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명사가 완성되기 이전 왕홍서가 편찬한 기전체 사서인 명사고 300권이 있었습니다. 왕홍서는 1645년에 태어나 1723년에 죽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탁심이며 자는 계우, 호는 엄제, 벼로는 횡운산인입니다.
강남 송강부 허정현, 현재 성해시 금산 사람입니다. 1673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가 된 후 한림편수, 한림원시강, 좌도어 사을 거쳐 내각각사 겸 예부시랑, 호부시랑, 공부상서, 호부상서 등을 역임했습니다. 저서에 행운선인집 32건이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사고라 명명했고 처음에는 유행하지 않았으나 후세에 널리 유효되었습니다. 명사는 명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관시기전체 사서입니다. 청순치제가 1645년에 사관을 열어 명사를 편찬하게 하고 내사몽 대학사 풍전과 홍승주를 총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청초전란과 조정기회 등의 문제, 사료 수집 부족으로 편찬 작업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679년에 명사관을 다시 열어 서원문을 감수, 한림원 장원학사 섭종에 무서자 장옥서를 총재로 삼고 탕빈 등 박학홍유 50인을 불러 편찬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원문은 만사동에게 사국에 참여하도록 하여 함께 편찬을 주재하도록 하였습니다. 1682년에 또 탕빈과 서건학을 총재로 삼았습니다. 강의 30년 사고가 처음으로 완성되었는데 모두 416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고는 완성되지 않아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1694년에 다시 장옥서와 웅서리를 감수로 삼고 진정경, 왕홍서를 총재로 삼아 편찬을 계속하였습니다. 왕홍서는 만사동과 대명세에게 집에서 작업을 하도록 청하여 8년 동안 작업하였습니다. 1713년에 왕홍서는 원래 관직에서 해임되어 집에서 열전 원고를 줄이고 정리하여 명사 열전 원고 265건을 완성하여 1718년에 바쳤습니다. 후에 또 초고의 표, 지, 본기를 줄이고 정리하여 열전과 합하여 명사고 310건을 완성하여 1723년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행운산인의 명사고입니다. 사고전서는 청나라 초기의 서적을 수집하여 편찬한 백과전서입니다. 사고전서는 당시에 있었던 책 3,460종, 79,339권, 36,300책을 필사하여 경부, 사부, 자부, 집부의 사부, 즉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매 부는 약간의 류로 나뉘어 모두 44류였습니다. 예컨대 사부는 정사, 편연, 기사 본말, 별사, 잡사, 조령지에, 전기, 사초, 제기, 시령, 지리, 직관, 정서, 목록, 사평에 15류로 나뉘었습니다. 류는 몇 개의 자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조령주 의류는 조령과 주의라는 두 자목으로 나뉘고 전기류는 성현, 명인, 총록, 잡록, 별록의 5개 자목으로 지리류는 궁전소, 총지, 도해군현, 학어, 변방, 산천, 고적, 잡기, 유기, 외기의 10개 자목으로 직관류는 관제, 관점의 2개 자목으로 정소류는 통제, 전례, 방계, 군정, 법령, 고공 6개 자목으로 목록류는 경적과 금석 2개 자목으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초록자가 서고에 넣은 도서에 각각 제요 한 편을 지어 책 앞에 써 넣었습니다. 제육은 먼저 작자의 관작과 향리를 열거하여 세상을 논하고 살아임을 알며 다음은 본서의 득실 고찰하고 여러 학설의 다름기와 같은 및 문자의 첨가와 삭제, 편질의 난위의 끼 합침을 평가하여 모두 상세히 바로잡고 변별하여 큰 것과 세밀한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품, 학술의 순수와 교람, 국가기강, 조정전쟁의 표준과 경계할 점 또는 각기 분명히 하여 권장과 징벌로 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고전서 편찬에 전국에서 적을 수집하며 책을 검사하고 파괴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도서를 파괴한 책 목록이 2453종, 부분을 뽑아 파괴한 서적 목록이 402종, 파괴한 서판 목록 50종, 파괴한 서각 목록 24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원래 명말 청초의 사실을 없애고 중국인의 반청 사상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건주여진과 항성의 역사적 사실을 기피함으로써 남송 사람들의 책에서 근나라를 배척하고 명나차 초기 사람의 책에서 원나라를 배척한 것조차도 그 이치에 어긋난 것을 당연히 삭제해야 하고 비명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고쳐야 했습니다. 그 결과 송나라와 명나라 사람들의 저작 가운데 노정, 즉 오랑칼 조정, 도적의 침입을 뜻하는 입구 등의 단어를 꺼리고 해피하며 처축되어 북정, 즉 북방 조정, 입세, 즉 변세 침입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을 동원하여 책을 교정하고 재편집하는 작업에 동원함으로써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1781년에 사고전서를 완성하여 북경, 자금성에 문영각에 소정했습니다.
1787년에 육부를 필사하여 북경 원명원의 문원각, 열합피서 선장의 문진각, 성경고궁의 문소각에 나누어 소정하였습니다. 이를 문영각과 함께 북서각이라 칭했습니다. 나머지 3부는 양주 대관당의 문회각, 진관 금산사의 문종각, 항주 성인사행궁의 문난각에 나누어 소정하였습니다. 이를 남삼각이라 칭했습니다. 대청일통지는 정부가 편찬한 지리서입니다. 1784년부터 1842년까지 전후 3차례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강의 대청일통지, 걸륭대청일통지, 가경중수일통지라고 부릅니다. 강의 대청일통지는 342권이며 경사, 지계와 각 성별로 배열하였고 도표, 분야, 건치현역, 형세, 직관, 호구, 전부, 명환의 순서로 각 지방을 설명했습니다. 각 부와 지계주도 각자 표를 만들고 소속편을 나열한 후 분야, 건치현역, 형세, 풍속, 성지, 학교, 호구, 전부, 산천, 고저, 소외, 질량, 재원, 능묘, 사관, 명환, 인물, 류후, 연려, 선석, 토상의 순서로 서술했습니다. 건릉속편 대청일통지는 모두 500권이며 강의 대청일통지의 최례와 같습니다. 가경중수일통지는 모두 560권이며 별도로 법례와 목록 2권이 있습니다. 이전의 두 일통지를 기초로 일부 내용을 늘렸습니다. 예컨대 증예 승격부의 횡국문을 추가했고 각성의 전부 뒤에 세과 문을 늘렸습니다. 이는 걸륭대청일통지를 편찬한 후 가경 25년에 이르러 각 방면의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독사광역이여 는 고조우가 편찬한 지리책입니다. 고조우는 1631년에 태어나 1692년에 죽었습니다. 자는 경범이고 호는 낭하입니다. 다른 설에 따르면 자가 서호, 호가 경범이었다고 합니다. 강소성 소주부 상숙현 사람, 현재의 강소성 상숙현입니다. 그는 100여 종의 지방지와 다양한 문헌을 참조하고 30년 동안 저술하여 130권, 280만 자의 독서방역이요를 완성했습니다. 지리서뿐만 아니라 경전과 사서의 줄을 모두 채용했습니다. 명승고적에 편중된 이전의 지리서와 달리 독서방역이요는 선천, 지형의 험준함과 평탄함, 고금의 전쟁, 흥망성패의 기록이 가장 자세한 반면 경치와 위람은 생략했습니다. 지방행정구역의 말단은 연해 성진과 산천으로 줄을 달렸습니다. 주성 형세를 살피는데 강목지법을 사용했습니다. 강욕을 찬하고 줄을 달아 수미의 관련이 하나의 논문과 같았습니다. 고조우는 만국의 한을 가지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명예 양경 13사를 주로하고 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역도원의 수경주, 고영무의 천하군국일병서와 함께 중국의 3대 지리서로 호칭됩니다. 이 밖에 청나라는 청속통전, 속통고, 청통전, 청통고, 청통지 등 제도서와 관련된 책들을 편찬했습니다. 이 밖에 서건학의 자치통감후 편과 필원의 속자치통감이 편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나라 때 개인들이 저술한 역사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왕구지의 책입니다. 왕구지는 1619년에 태어나 1692년에 죽었습니다. 왕구지의 자는 인홍, 호는 강제입니다. 호남성 형영현 사람입니다. 4살 때부터 학구적인 형에게 교육을 받았고 7살 때 13강을 읽었다고 합니다. 왕구지는 14살 때 동시에 급제하여 생원이 되었으며 24살 때인 1642년에 향시에 합격하여 형과 동시에 거인의 학위를 얻었습니다. 왕구지 형제는 진사 시험을 위해 북경으로 가다가 이자성에게 북경이 함락되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명나라가 망한 후 반청 무장투쟁에 참가했으며 방파투쟁으로 점철된 광서의 남명, 영력 제정권에서 벼슬 했고 여러 곳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산영 서남향의 서장원으로 이사하여 성명을 바꾸어 요라는 소수민족 행세하며 유랑하며 생활했습니다. 이처럼 은둔 생활을 하며 학문에 전념하며 1651년부터 1691년까지 40년간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거의 400권에 달하는 70여 편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말년의 호남성 형영현의 상강에서 서쪽으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공란의 석선산에 은거했기 때문에 선산선생으로도 불립니다. 1692년 죽었을 때 그는 호남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그의 경전주의 6가지는 후의 편자의 호평과 하막계 사고전서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역사 저서로 독통겸론, 설은권, 송론, 영명실록 26권이 있습니다. 왕구지는 유물론자, 회의론자였으며 중국 과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자유방임 정책을 옹호한 경제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무술변법운동에 참가한 단사동, 공산주의자, 모택동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왕구지는 순환사관, 즉 전쟁과 평화의 시기 또는 태평성대인 일치와 혼란의 시기인 일란이 반복된다는 순환론을 논박하려고 했습니다. 극도의 난세 속에서 치세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극도로 훌륭한 치세 속에서 난세가 나온다고 오지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사를 왕조에 관계없이 세계의 힘 변화 시기로 나누었습니다. 왕구지는 역사에서 진화는 원리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경향에 지배되는 양식을 따른다고 보려고 했습니다. 헤겔처럼 그는 역사가 하나의 경향 또는 방향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전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역사에 대한 모든 신성적 또는 마술적 해석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오덕, 즉 토, 흙, 목, 나무, 금, 사, 화, 불, 수, 물, 이 각기 그에 앞선 것을 극복하고 이번에는 그 뒤에 오는 것에 의해 극복되는 과정이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주장한 추염의 오독정 시설에 따른 왕조적 순환이론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라가 흑색을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백색을 주나라가 적색을 취했는데 이 색깔과 그에 수반되는 특성이 그 뒤의 왕조에 의해 계속 채택된다고 믿었던 동중서에 삼통설도 부인했습니다. 삼통은 하상주 세왕조의 3자 순환을 가리키며 각 왕조의 다른 용기, 의복, 의식과 신년의 설정 방식과 관계된다고 보는 설입니다. 나아가 왕구지는 역사 과정에 대한 적용을 수로서의 운명, 행운, 그리고 다른 모든 신비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중국의 고대 신비주의로부터 해방시키려고까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구지는 역사에서 자연스러운 경향, 즉, 세에 따라야 하며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확신하였다. 어떠한 원리도 자연스러운 경향에 부합되지 않고서는 지속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적인 상황이 갈등을 가져올 때 원리 또한 변화합니다. 예를 들면 진시황제의 봉건제 폐지와 9년제 확립이 올바른 원리에 일치되고 자연스러운 경향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왕구지는 리와 세가 조화될 때 거기에서 하늘의 의지가 표현된다고 믿었습니다. 황종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청하가 개인적 영웅이나 하나의 왕실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황제의 진나라와 송나라의 전제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청하는 공적인 것이어야 했습니다. 뛰어난 군주는 시대에 앞선 정책을 채택하는 자이고 평범한 군주는 단지 시대와 고조를 맞출 뿐이며 열악한 궁주는 그의 시대를 거슬러가는 자였습니다. 왕구지의 진화론적 역사관은 그의 유물사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역사의 진보는 통일된 사회조직과 계명적 정부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의 개선에 바탕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민의 생활의 안정과 교육의 추구를 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노자가 권고한 소박함과 자연으로의 복귀를 비판했습니다. 왕구지는 노자가 주장한 소국과 민이 인간을 원시시대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은 음식이나 섹스 같은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했습니다. 불교나 도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백성이 식욕과 세욕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외나 차별 없이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했을 때 하늘의 원리가 일간의 정의와 통일되며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왕구지는 육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경작할 토지를 가져야 하며 나아가 재산이 공평히 분배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것은 천하를 모든 사람이 견등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또 조세의 감소, 관리 노봉의 증가, 좀 더 너그러운 형벌이 바람직스럽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벌은 백성을 겁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도록 꾀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풍요를 위해 각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남아도는 부와 활력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신뿐만 아니라 인생의 물질적 측면도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 개개인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지혜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 역사적 사건 자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주례가 합리주의자로 묘사되는 반면 왕구지는 경험주의자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왕구지의 연구 대상이 역사에서의 성공과 실패였습니다. 사회복지와 정의를 강조하는 경애에도 그는 소금, 납, 철, 구리, 주석, 석탄, 대나무 등 자연자원의 개발과 국내외적인 교육의 장려, 중앙과 지방 행정비용의 증대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장래를 낙관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부는 수백만씩 충분히 증대될 수 있고
군사력은 스스로를 강화하는 데 충분하며 백성의 지혜가 그들에게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는 만일 황제 전제가 개선되고 수정된다면 장래의 사회복지와 정의도 이룩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천하의 모든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없어진다면, 그리고 천하가 한 사람의 물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중략, 시황제의 진나라의 어리석음과 송나라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수천 년간 존식되고 인민이 근심 없이 생활 속에서 통일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미래의 유토피아였습니다. 왕구지는 치통, 통치의 정통성, 과도통, 사상의 정통성의 통론을 주장하며 송도의 일원적인 정통론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독통감 논꽃말 사론일에서 정과 부정은 사람에게 있을 뿐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정과 부정은 사람에게 달려있고 일치일나는 하늘에 달려있다. 하루에 낮과 밤이 있고 한 달에 사현과 망해가 있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 학자 진방은 왕구지가 정통론을 완전히 반대한 것이 아니며 독통감론 본 13국에서 정통을 중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구지는 천하의 중요한 것이 통이며 사람의 자식으로서 배반할 수 없는 것이 어버이이다. 천하를 위하여 감히 그 통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의 의가 무겁게 된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왕구지가 정통론을 반대한 것이 아마도 그의 극단적인 민족 사상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민족을 배척하여 개성도 선양도 혁명도 가능하지만 이 민족이 들어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통 사상과 상충되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그는 민족적, 즉 혈통을 강조하는 종족적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주족의 청나라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을 거부했듯이 사론에서도 제례의 정통론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통일한 단어는 왕조의 개성뿐만 아니라 민족의 통일까지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중국이 분열되거나 한 왕조가 다른 왕조에 의해 개성되지 않았던 때가 여러 번 있었으므로 정통론은 실제적으로 사실에 의해 부정되었고 따라서 무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몰락 이후 중국은 세 나라로 나뉘었으며 그중 촉한이 정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럭저럭 중국을 통일한 서진은 한나라의 직접적 계승자가 아닌 위나라의 왕권을 장악하며 정권을 획득했습니다. 오후의 침입과 남북조의 분열 후 수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했지만 명확한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대 이후 송나라가 강제로 중국을 통일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송나라도 이민족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그는 청나라에게 권력을 강탈당한 명나라가 송나라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명백히 암시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정통성의 계승에 호소함으로써 청조가 그 지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추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왕부지는 중국사를 수많은 왕조별로 구분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그는 특히 오대와 같은 것이 송나라 학자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칭호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역사서술에서도 그는 적절한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서 왕조별 구분을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민족의 중국 지배를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송념의 원사, 편찬의 편자가 화의의 구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왕부지는 이적이 함족에 의해 예로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족이 이적을 속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며 그들을 죽이는 것도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왕구지가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외침에 대한 강력한 방어를 주장하긴 했으나 동시에 중국이 이웃나라를 침입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평에서 그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고구려는 약한 나라이다. 수문제가 이를 공격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불효자인 양광, 즉 수양제가 다시 이를 공격했지만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다. 후에 당태종이 다시 공격을 재개했지만 많은 군사를 잃었다. 중략, 양광이 썩은 그루터기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처럼 수엇을 고구려 정부할 때문에 모든 국력을 탕진했다. 자신의 영웅적이고 호전적인 정신과 극성기의 국력에 의거했던 당태종이 작고 중요하지 않은 이 나라에 파견된 대규모의 군대를 보양치 위해 자신의 지출을 절약해야 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독통감론 본 19. 그는 이 간헐적인 전쟁이 15년 이상 계속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고구려를 동정하고 고구려인의 영웅적 방어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모험을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 역사를 듣고서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는가? 만일 그가 중국 민족주의 사상의 선구자로 간주된다면 동시에 그는 경제적 복지와 평화에 대한 이상을 가졌던
자신의 가치에 충실한 냉철한 역사사상가로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왕고지는 6가지 역사서술의 원칙을 신봉했습니다. 첫째, 역사는 현실 사회에 실제적으로 얼마간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나 경고가 되어야 한다. 둘째, 따라서 역사서술의 목적의 하나는 역사에서의 성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양식에서 벗어난 예외를 분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왜 성공 가운데에도 각기 다른 정도의 성취가 있으며 패배 가운데 서로 다른 정도의 잘못이 있는가? 역사적인 물의 정신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역사가는 만일 자신이 자신의 연구 대상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역사적 조건들이 조심스럽게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폭평, 칭찬과 비난, 지나치다 모자라서는 안 되며 공정해야 한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역사가는 자신의 사고가 신중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실제적 가치가 있는가를 확신해야 한다. 성실성, 정직성, 정의감은 자기 저술의 결과에 대한 관심과 함께 훌륭한 역사가에게 있어 모두 필수적인 것이다. 넷째, 성급한 일반화보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역사가는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일반화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자신은 다른 학자들이 그의 개인적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다섯째, 역사서술의 문체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한다. 문학적 은유나 화려하고 부정확한 표현, 과장된 용어를 피해야 한다. 여섯째, 사실과 해석이 요령있게 서로 엮어져야 한다. 왕고지의 해안을 볼 수 있는 사론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왕고지는 중국이 긴 역사를 가지게 된 이유를 논했습니다. 중국의 발전의 통치의 정통성, 즉 치통과 사상의 정통성, 즉 도통이람 두 개의 지배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보통 때에는 두 가지의 정통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황제의 자리가 이민족에게 장압되었을 때에도 성현의 가르침의 사상적 정통성이 계속 기능하며 백성을 결합시키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정복자를 이겨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기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반란에서 입증되듯이 중국의 역사는 많은 결점에 의해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반란의 원인이 보통 중세와 실정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왕고지는 명나라 때 뚜렷했던 중앙정부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에 반발하여 그는 권력을 좀 더 지방 분산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가로서 왕고지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 결단을 야전군 사령관들에게 위임했던 칭기스칸에게서조차 교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당시의 교통과 통신의 상태가 지방 분권화를 필요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황제, 총독, 스물을 포함한 상급자의 부당한 간섭 없이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사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천자가 천하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통제하려고 할 때는 천하의 혼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자의 조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그것을 강조한다면 백성들의 불복종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관과 무관의 행정제도사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 제도 자체에 많은 결함이 있지만 관직에 돈을 내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관제도, 즉 연납을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왕조의 몰락과 급작스런 붕괴의 확실한 징조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는 또 북이와 강나라의 부병제를 비난했으며 문관과 무관이 사술이나 기타 미신적 관습을 묵고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왕고지는 후한 광무제와 북송의 태조를 칭송하고 북진 정책으로 금나라에 빼앗긴 북송의 예당을 되찾으려고 노력한 애국자인 악비나 종택을 찬양했지만 남송초의 친해나 장방창과 같은 배반자를 증오했으며 당나라 후기 우위 당쟁을 일으킨 우승유와 이종민 같은 파당 정치가를 매우 혐오했습니다. 그는 북송 중기의 관리인 범중엄과 개혁 정책을 펼친 왕만석을 비판했고 유명한 반전통제의 사상가인 이지를 하찮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그는 항상 조심스럽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논평했으며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사가인 유수기처럼 남이 쓰거나 편찬한 사서도 체계적으로 논평했습니다. 그는 사기의 저자, 사마천구와 한서의 저자, 반고가 역사 사건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서술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마천이 항우가 친해 장군 왕리를 패배시키는 것을 서술한 대목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역사서술에 관한 많은 글을 썼지만 스스로의 역사서술이 거의 없었던 장학성과 달리 왕고지는 사평뿐만 아니라 적어도 두 편에 현존하는 역사책을 저술했습니다. 영역실록 26권은 다수의 전기뿐만 아니라 각지를 떠돈 영역제 정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왕고지가 남명 정권에서 벼슬살이할 때 참고한 관문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남의 경치 좋은 남악산에 있는 한 사원의 역사를 다룬 연봉지 5권입니다. 그는 청년 아상에 걸쳐 이 사원의 위치를 추적하고 주의나 장걸정, 그 밖에 여러 명인이 이곳에 머물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연봉지에 불경에 대한 기록이나 지지, 산물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도 포함되었습니다. 두 책 모두 그가 주장한 역사서술의 규범에 충실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청나라 중기의 전다연과 왕명성, 조인 3명의 역사가가 등장했습니다. 왕명성은 1722년에 태어나 1797년에 죽었습니다. 자가 본계, 호가 예당 또는 서장이며 만년의 호를 서지로 고쳤습니다. 강소성 폐창주 가정현, 현재의 성해시 사람입니다. 검례웅, 연간의 과거에 합격하여 진서의 화기를 얻고 벼슬이 내각학사 겸 예부실황에 이르렀습니다. 42세 때 부모님의 상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소주에 정착한 후 다시 벼슬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했습니다. 저서의 상사호안, 17사상각, 맞술편 등이 있습니다. 왕명성의 17사상각은 정사를 교감하고 고증하여 잘못된 글을 개정하고 빠뜨린 글을 보충하며 더 들어갈 글을 없애고 또 그 가운데 전장제도, 이례자취를 들어 어렵고 막힌 것을 해석하고 틀리고 뒤섞인 것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연사서의 우열 및 그 작자에 대한 평론이 있습니다. 위수의 위서가 비방을 유독 심하게 받는 데 대해서 공평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위수의 문필 조회가 비록 없지 않아도 반드시 여러 연사서보다 못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를 끝까지 깎아내려 그의 남사와 북사가 결점이 여러 개가 나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몹시 조리가 적고 삭제한 부분이 마땅하지 않고 적절하지 못한 것이 70에서 80%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17사상가의 역사 사건과 인물 평론이 있습니다. 강의를 찬양하여 뜻이 촉에 부응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하고 피살되니 그 단시 및 청년에 살아있은 듯하며 강유는 촉에 대해 장쇄걸, 육수부가 남송에 대한 것과 같을 따름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7사상각 속의 논의는 많지 않고 심각하고 신선한 사상 내용을 표현하지 않았으며 전대을의 22사고에도 근본적인 의론이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두 학문의 길이 공허한 데서 추구하는 것이 실제에서 추구하는 것보다 못하며 의론과 폭편이 모두 공허한 글일 뿐이라고 제창했기 때문입니다. 전대을은 1728년에 태어나 1804년에 죽었습니다. 자가 효증조는 신미였으며 호는 죽정입니다. 강소성 폐창주 가정현, 현재의 성해시 사람입니다. 건례웅, 연견의 과거에 합격하여 진사의 학위를 얻고 벼슬이 첨사부 소첨사, 광정학정에 이르렀습니다. 48세 때 부모님의 상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소주에 정착한 후 다시 벼슬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했습니다. 저서에 22사고의 보원사 옛 문제, 원사 시족표 등이 있습니다. 전대홀의 22사고의는 문자의 교감, 사물과 그 이름의 훈고, 전잔제도의 고찰 해석이 상세하고 지리, 관제, 연대의 궐과 정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책 속에 일종의 전문 주제로 연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사고의 공구 함사 화국구는 한나라의 여류의 봉업인 후국의 크기 품급의 존비, 없음, 봉우의 소재, 첫 책봉 받은 자의 성명을 고증했습니다. 같은 책권 15삼국지, 송제주 인용서에서 배송지의 삼국지 주에 인용된 책이 140여 종이며 역사와 관계없는 것은 수에 넣지 않았다고 고증했습니다. 이는 간단한 문자의 교정주석, 장구의 천명이 아니라 일종의 종합적 연구이고 역사 문화의 대문제와 관련되어 22사고의와 완전히 분리한 독립적인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왕명성의 17사상각에 없는 내용입니다. 반면 조익은 두 사람과 달랐습니다. 조익은 1727년에 태어나 1814년에 죽었습니다. 자가 운송이며 호는 구북입니다. 강소성 양화한, 현재의 강소성 상주시 사람입니다. 건릉제 때 과거에 급제했고 벼슬이 귀주성 귀소병 비도에 이르렀습니다. 46세 때 탄핵되어 강등되고 부모 봉양을 이유로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와 저술로 일생을 보내고 다시 벼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서에 22사착이 해야총고, 구북시초, 구북시하 등 7종이 있고 모두 구북전집에 수록되었습니다. 조익은 22사착기에서 역대 정사를 교감하고 차이를 고증했으며 주석을 다는 작업을 했으나 개별 사건이나 자구 고증에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를 정해 사료를 모아 논증했습니다. 그는 22사착기권 20의 당 절도서해화, 방진병력이 출병하면 탁지로부터 보급, 받음, 방진의 교만한 군대의 색을 해서 방진 문제를 단순하게 고증한 것이 아니며
일종의 역사, 평론 또는 현대의 논문을 썼습니다. 여기에 분석이 있고 논의가 있어 관점이 매우 선명하며 작자의 주관적 의도를 꿰뚫고 있습니다. 조익의 22사차기에서 편참 체례 면에서 역대 정사의 득실을 체계적으로 평론했습니다. 조익은 정사를 분석하여야 한 역사의 두 책이 있으면 비교해서 같음과 다름을 밝히고 우연을 평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서 구당서와 신당서, 구호대서와 신호대사의 차이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익은 양한의 외척, 후한, 당, 명예환관, 위, 진해, 구품중 정제, 당나라의 절도사, 송나라의 녹봉 제정의 후회함, 명나라의 종건, 분봉제도, 왕망의 실패, 파령의 난, 북이 효문제의 낙양, 천도, 송나라의 화해 등 중국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고 평론했습니다. 이 역시 왕명성의 17사상각 및 전다율의 22사고이과 다른 점입니다. 이처럼 잘 지어진 책이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